있고요. 답답,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여기 나오셔서 좀 직접적으로 대화하실 분들 나오셔도 돼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보살님. 이쪽으로 앉으실래요? 이쪽에 앉으실래요? 예, 예. 아, 예. 누가 찜하기 전에 예, 예, 예. 저기 여기 예. 오기 전에 예. 저기 오늘 우리 법회가 뭐 금토일 잡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수요일 남편이 그 신우랑 우리 시골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가나 보다 그러고 그냥 나는 법회 간다 이런 마음 그냥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불편하게 안 하려고 일찍 이제 다 아침밥을 준비해야 되니까 먼저 샤워를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이제 있으니까 마침 제가 나온 물에 그래 쓰레기를 버리러 남편이 갔어요. 네. 그래 가면 들어오면서 어딜 가 그러는 거예요. 네. 나 이 얘기 약속한 대로 부사님한테로 간다고 말했구나. 급해 가요. 그러고 네. 나왔어요. 예. 나와서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까 저기 릴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저절로 내가 그냥 가니까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야지. 그랬는데 오면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예. 신우가 그러면 남편 혼자 가면 신우하고 큰형님이 또 얘는 어딜 그렇게 갔냐 뭐 이런 거 물으면 어떡하지? 예.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제가 막 망상을 막 창조를 해냈다는 것이 그때는 내가 점점 이러다가 인간이 이때가 살아오는 방식을 막 뒤바꿔 갖고 지 맘대로 하고 살려는 이런 길로 내가 택했나? 이 생각이 딱 들으면서 막 죄책감 같은 게 막 몰려왔는데 일라님 오늘 법문을 또 들으면서 점점 내가 오면서 처음 그대로 내 자성은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 법문 가는 날이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멀리 두고 시간을 두고 있었는데 막상 오늘 그날이 딱 오면서는 막 점점 막 그렇게 막 망상이 창조된다는 것들이 오늘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가까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반복돼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짧게 빨리빨리 그걸 못 캐치해내고 오늘처럼 여기 와서 그것이 내가 망상이 계속 창조가 됐었구나라는 그 가지수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나는 가게 되니까 그냥 차를 탄 거잖아요. 예. 차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차 타고 앉아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창조되는 데 대한 죄책감이 올라왔는데 좀 답은 좀 나왔어요. 들으면서 어떤 답? 계속해서 내가 그걸 빨리 못 걷고 창조를 했다는 제가 끊으란 얘기는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꿈이다, 아니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끊는 것도 꿈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제가 가장 우리가 사실은 그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냐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에 따라서 행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잘못이었다.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 언제 걸렸죠? 차를 타고 오는데. 그쵸. 네. 사실 여기서 걸렸어요. 네. 그렇게 행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문제였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판단할 때가 가장 장애예요. 행한 게 문제고 자연스럽게 이어왔어요. 근데 이 판단할 때 그게 가장 걸릴 때가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지? 이게 가장 큰 장애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면 그럼 판단 일어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럼 그런 판단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그거 머물렀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거기 판단에.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난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돼 하고 딱 고정시키려는 게 딱 작동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럼 판단이 일어나죠.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완전함이나 현상 세계에서 완전함이나 완벽이라는 건 또 없고 그리고 지금 보살님이 신우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다 보살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이 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거지 그러니까 보살님은 그 신우분의 생각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 투사인 거예요.
자기 해석인 것이고, 아니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잘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본인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와서 아 이런 식으로 성격도 이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물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결코 보살님은 그 신우분의 그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식의 해석인 거예요. 아마 왜곡된 해석일 거예요. 물론 뭔가 좀 뭐 파장이 비슷한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살님의 해석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감정을 영원히 유지한다는 것도 그런 어떤 것도 뭐 어떤 정해진 것도 아니고, 비슷한 감정이 나와서 그래 내가 생각했대로 저렇게 반응하고 있어. 그것이 또 보살님 규정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그런 거는 다른 색채의 다른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살님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것이 이제 장애인 것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생각에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완벽한 결정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야 됐어 라고 우리는 그 판단에 속아가지고 자책을 한다거나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자책하는 패턴이 그런 거예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선이라고 생각하는 옳은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것도 최선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애 키울 때 키워보니까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도 시키고 저런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만약에 그런 거는 없어.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의 해석일 뿐이지 그때 옳다고 생각한 거 다 한 거 아닙니까? 애들 키울 때도 매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때 인연에 맞게 그때 옳다고 생각한 인연을 행했을 뿐이에요. 그게 맞아요. 지금 판단은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판단한다고 해서. 물론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행동의 수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를 문제 삼지 말라 이거지. 절대 지금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요.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과거로 못 가요. 과거는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이때만 있어요. 사실 미래라는 것도 없죠. 항상 이때만 있어요. 항상 이때만.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하고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눈앞의 일이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항상 눈앞에서 경험하는 것이지 뭐 일어날 일은 일어나겠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안 일어날 것이고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거는 자기 거의 대부분 내가 과잉 해석한 것이고 왜곡해서 판단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지, 똑같은 일은 보살님이 생각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똑같은 일. 지금 상상인데, 생각인데 우리 상상이 현실은 아니잖아요. 물론 비슷한 유형의 어떤 것들이 읽혀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그려지겠지만 똑같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거기를 가든 여기를 어떤 아무 상관없어. 없어. 근데 인연은 흘러갈 대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여기 왔다는 것 때문에 어느 그거에 자책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 마음에. 그 감정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이때만 이렇게 일어난 것이지 1시간 후에 똑같을 수도 없고 하루 후에 똑같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지금 이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가장 순수하고 정직할 때가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이 경험 자체만이 순수한 거예요. 이것만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뿐인데요. 이것뿐인데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경험뿐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뿐. 그래서 이게 아직 좀 힘이 약하니까 자꾸 그런 식의 사람이 이렇게 선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하면
이렇게 자기 자책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리거든요. 자기 쪽으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게 별로 미덕이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나라는 것도 없거든. 단지 이때 일어난 이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이런 식으로 발현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요, 절대 앞으로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내 생각도 달라져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도 달라져 있을 것이고, 상황도 달라져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앞뒤. 근데 일어나 봐야 헛된 분별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지 뭔가 일어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망상이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겠죠. 근데 그게 헛되다 이거지. 진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그 진짜가 아닌 거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실은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 지금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관계가 일어나더라도 그때 이 자리일 뿐, 이것뿐임을 정신 차리고 못 본 게 마음의 불편함을 일으키는 거지, 불행을 일으키는 거고 번뇌가 되는 것이지, 그 현상적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나를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번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이 어떤 것이 일어나냐가 불행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불행의 어떤 현상이든 행복의 현상이든 그게 사로잡혔나 무상한 거에 빠졌느냐가 우리의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조 스님이 말한 모든 허물은 자기에게 있다라는 건 자기가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들지 밖에 그게 있지 않은 거예요. 결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 아까 내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맨날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 남편이. 그러다가 막 하다가 이건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뭔가가 그 현상에 의지하고 그 현상을 조작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가 번뇌가 생기는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 번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으세요. 행복은 시누이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불행은 시누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뭐가 불행이냐?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사로잡힌 게 그게 불행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복과 불행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것부터 아셔야 돼. 그렇게 알아도 사실 속게 되지만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지금요 아마 집에 돌아가시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져 있고 이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는데 내 혼자 시달렸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된다. 우리 그렇게 살면서 많이 경험하시거든요. 나는 막 그 시간 동안 너무 좌불안석이 불편해서 갔어. 무슨 일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어.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 그때 내 혼자 시달렸구나 이런 경험을 우리가 살면서 좀 하잖아요. 그래 그게 뭐냐면 그것이 뭘 말하냐? 육조 스님이 말하는 모든 허물은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는 모든 거를 자기가 모든 장애는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거는 생사에서 자유로워진다 하거든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반드시 우리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 고통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의 일보다 더 큰 일이죠. 근데도 생사에 자유로워진다라는 거는 안 죽어서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니거든. 안 죽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게 아니거든. 죽는데도 자유로워. 몸이 아픈데도 걸림이 없어. 그건 뭘까? 현상이 안 일어나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은 모든 일은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날 거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물결이 물결이라는 건 유동성이거든요. 이건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건 다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난다. 생로병사, 희노애락 다 일어난다. 이 분별. 근데 그것이 진실로 꿈임을, 실체가 아님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거울에서 상이 비치듯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 중 하나가 삶이고 죽음이구나. 그 중 하나가 지금의 일이구나. 그게 우리가 걸림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한 경계가 일어나도 걸림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이 공부의 요점이 뭘까? 현상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현상은 중요하지 않아. 그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 비추고 있고 단지 우리가 삶에서 장애를 느끼고 자유자재하지 못한 것은 그 꿈과 같은 실체 없는 헛개비들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그 사로잡힘, 그것이 장애를 만드는 것, 환상에 속는 것, 실체 없는 거에 머무는 것, 고정시켜버리는 것,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 그것이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서 뭐가 사라져서 번뇌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어떻게 저렇게 하라 해야 된다 점점 바라지 않게 돼요. 왜? 그 사람이 행동을 바꾼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행복은 만족은 나 자신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함이 없어진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처님한테도 일어날 거 다 이랬어. 돌아가실 때도 병 들어가지고 설사병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몸에서 느끼는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도 해탈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뭘까? 그 해탈이라는 것이. 우리는 도에 통하면 그런 일이 다 안 일어날 줄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도에 통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의 어떤 불행감, 불만족스러움이 안 일어날 줄 물론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 그 감정의 강도도 크진 않게 되지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결이니까 유동성이니까 인연 따라 우리가 사실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르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아는데 이것도 실체가 없다라는 걸 확연하게 보아서 아픈데 불행한데 불행이 없다. 아픈데 아픔이 없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아프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데 그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데 불편함이 없다. 불편한데 그 실체가 아니다. 그게 바로 불이법이죠. 이법은 뭐야? 불편하지 않아. 항상 행복만 있어. 항상 만족만 있어. 항상 기쁨만 있어. 그건 이원성이죠. 치우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편한데 불편함이 없어. 아픈데 아픔이 없어. 공부하시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더 나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안 속게 하는 기회가 열리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있어. 뭐든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겪어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노련해지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에 이제 연연할 필요가 없구나. 일어날 거 일어나야지. 완전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의 바탕으로 선택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게으리 살아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에는 이게 항상 뭐랄까 그게 어떤 정신적인 선택이든 몸의 선택이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걸 어쩌라고.
모르는 것도 그건 진실이었어요. 그때 그 사실을 모르는 것도 그건 진실이었다고. 아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야. 모르는 것도 진실인데 어떻게 모름을 받아들이고 몰랐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그럼 우리가요, 내가 과거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쓸모 있는 반성이라고 행동이고, 그게 어떤 수정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게 교정이 가능한 생각이라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이라면 다 서울대 보내고, 다 대통령 만들고, 다 훌륭한 사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쓸모없는 단지 어떤 생각일 뿐이에요. 전혀 삶에 쓸모가 없어. 오히려 스스로 괴롭혀. 아, 그랬구나. 그러면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쿨하게.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생각이 100%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조금 뭔가 상황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거나,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좀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다거나, 아니면 그 만나는 가족들 사이에, 우리 뉴스에도 많이 보잖아요. 집안에 자식을 잃은 형제가, 자매가 있어서 그 언니를 위로하려고 강원도 어디 펜션을 빌어가지고 놀러 갔는데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최선이었어요. 내가 언니를 위로하고, 누나를 위로하고, 동생을 위로하고, 그 상실의 아픔을 위로하려고 최선의 선택을 해서 갔는데 빵 터졌어. 다 돌아가셨어. 그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내 일이 바쁘다고 안 갔어. 그럼 거기에 안 간 사람은 계속 그렇게 자책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옳은 걸까요? 같이 가서 같이 그 경험을 한 게 옳은 겁니까?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안 간 게 옳은 겁니까? 살아남은 게 옳은 겁니까?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나도 그 순간에 내 인연의 흐름을 갖고 그분들도 그분의 인연의 흐름을 간 거죠. 뭐가 옳은 거죠? 누구를 자책해야 되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물결은 너무도 이렇게 예측 불허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나쁘다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이 안 가서 살아남은 사람의 자식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안 간 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야. 자기 입장에서 보면 가지 않은 게 죄책감이 되는 거야. 어떻게? 어쩌라고?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르고 평가가 다른데, 그게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꿈과 같은 세계는 절대성의 상대성이라는 건 위치에 따라서, 시선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지위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그게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다고, 이거는. 그런 줄 알고 살면 돼요, 그냥. 옳고 그름 이렇게 규정할 게 없어요. 네가 옳을 수 있어요. 내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치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위치에서 딱 정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옳지 않은 사람이 되고, 옳은 행동이 되고 옳지 않은 행동이 되고. 근데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게 없는 게 있는 그대로 사실이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고정된 사실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거.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겠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진실이냐 진실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좋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은 이거니까 그냥 누구한테 뭐 진짜, 조금 전에 제가 약 팔러 왔다 하는데 약 팔러 온 거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사실. 말로 보면은 이런저런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만 진실해. 그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선사들은 이렇게 미끄럽고 가파른 길이다 하는 게 왜 미끄럽고 가파른 길이냐? 이 몸과 마음이 나인 입장에서는 참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가족이 돼가지고 왜 그래? 아니면은 형수 아니면 올케가 돼가지고 왜 그래? 사람이 인정해서는 인간의 어떤 도리가 있고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정해진 건 아니죠. 대충 보니까. 근데 여기는 사람의 도리도 없고 올케도 없고 시누이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법에 항복해야지 사람의 인정에 머물러 버리면 그래 공부 못한다고. 그게 사실은 가파르고 미끄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너무 무차별적이고 냉담한 진실의 모든 거를 다 100% 의미 부여하고 나머지는 제로의 마음의 중심성을 둘 수 있느냐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일이든 선한 행위든 간에 그걸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법에 항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법을 체험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이거에 맡겨버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참 서늘한 공부죠. 이게 서늘하죠. 왜 사람이 이게 무차별적으로 선과 악이 똑같은데 어떻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사람을 막 수십 명씩 죽이고 연쇄살인범의 형상이나 저 절에 잔잔하고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앉아 계신 부처님의 형상이나 똑같은 걸 어떻게 해. 그것처럼 잔인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법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고, 원래. 이거의 모든 거를 항복할 수 있느냐. 이 사실 뿐임에 모든 거를 맡길 수 있느냐. 사실은 그 순간순간 이게 시험을 하죠. 그죠? 공부에 전심전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세속의 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공부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하는 거는 저기 어디 사람 봐야 될 일 안 보고 법회에 가는 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법회에 가든 아니면은 듣고 싶은 법문을 듣든 아니면은 듣기 싫은 소리를 듣든 항상 이 사실 뿐임을 부정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느냐가 법을 첫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좀 그런 자기식으로 해석하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법문 들으러 가야지. 이 물결에서 저 물결로 온 거야, 그건. 근데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대상에 떨어지지도 않고 어떤 동일시에 떨어지지도 않고 항상 이 무주 머물지 않는 여기 거기에 있을 수 있느냐가 법을 첫째 자리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공부시켜요. 딴 게 공부시킨다. 그럼 뭐야?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래 이거지. 이것뿐이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뿐이라는 그 어떤 냉정한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언어의 어떤 그 가르침의 그 간절함과 지극함과 거역할 수 없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한 30년 공부해야 받아들일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맨날 똑같은 말 하니까 똑같은 말 같죠?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들임의 절절함, 그 분명함, 그 의심 없음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고. 표현은 이것뿐입니다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자기한테 수용되는 것, 나머지 없이 수용되는 거는, 나머지 없이 수용되는 거 완전히 가차 없이 사정 안 봐주지 않고 이뿐이라는 것이 확고부동한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용기도 필요하고 어떤 앞뒤 재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도전도 필요하고 뭐에 대한 거? 내가 꺼려하는 경계에 대한 시도, 도전, 거부하지 않음도 필요하고 직면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네, 아무 일이 없습니다. 뭐 일어날 일은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기 있으면요, 그게 큰 경계가 되지 않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도 달라지는 게 아닌데 뭐 그 일쯤이야. 그렇게 좀 보시고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공부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 공부의 어떤 재료로 삼아가지고 그래 한번 보자. 과연 내가 그동안에 들어서 이렇게 법문 들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의 이 어떤 부정적인 경계에서도 맞아떨어지는 건지 해당되는 건지 한번 잘 보자. 그러면 그 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있으면요, 어떤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냥 허공꽃이에요. 그냥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 거기에 또 쑥 끌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더 크게 자기한테 닥치는 것 같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담담하게. 이 자리에서 보세요, 그냥. 그러면, 내가 너무, 내가 어떤 왜곡해서 상황을 받아들였구나. 다 이 생각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생각에 대한 믿음을 놓아버리게 되거든. 나쁘지는 않습니다. 원래 아무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물결이 뭐 거칠게 일더라도 항상 물인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부죠. 다른 게 공부가 아니라. 이게 공부예요. 사실 이게 공부. 이런 고비 넘어가야지 이것보다 더 큰 고비 넘어가거든요. 그래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시누이한테도 자연스럽게 재지도 않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지금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재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대하면 그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공부가 깊어지면요, 이 주변의 삶도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어색하게 돌아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게 뭐냐, 내가 자연스러우면 세상이 다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진짜 그냥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공부하면 할수록 모든 열쇠를 내가 쥐고 있었구나라는 걸, 밖에 열쇠가 있지 않았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아주 공부에 좋은 기회죠. 또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들. 묻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제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좀. 예. 예. 계속 그런 것도 해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취미? 아니 그렇게 어떤 일을 갖고 일을 만드는 일을 이 공부는 아무 일 없이 그냥 해야 된다 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무슨
무슨 일을 만들어도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 그게 궁금해요. 그거 본인한테 달려있죠. 그게 본인이 느끼기에 아 이게 방해가 되는구나. 어? 그러면 공부가 뭐 뜻이 있다면 안 하게 될 것이요. 그래도 이것도 재밌네. 할만하네. 뭐 나는 공부보다 이거 되게 재밌어. 그러면 취미생활 할 것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이 정해진 그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해진 그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거를 이제 느끼는데요. 예. 그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유지를 내가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스님이 말씀하시거나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또 써봤구나 이러면서 그러면 뭐 어떨 때가 안 속을 때죠? 네. 그게 이제 몸의 반응에 끄달린다든지 어떤 생각에 끄달린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사실 생각에 끄달릴 때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태양 반도락으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냥 나 자신을 보는 거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러고 보면서 이제 또 이거 분인데 이렇게 저거를 하는데요. 그게 내가 어떤 그렇게 생활 속에서 이게 같이 접목돼가지고 그게 뭐 일을 하면 제가 너무 저가게 질문을 하는. 아니요. 질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예. 그게 그러면 이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와닿나요? 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와닿습니까? 이겁니다. 전에 예. 선생님이 예. 처음에 이겁니다 이럴 때 예. 갑자기 제가 이거면 안 되는데? 이거면 안 되는데. 예. 아직 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면서 있었더니요. 예. 선생님 책 아줌마 서리가 그걸 예. 제가 읽었거든요. 예. 읽는데 갑자기 이거면 안 되는데 내 문제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왜 내 문제라고 말을 했는지가 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래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생활하고 같이 이제 살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예. 가시가고도 부딪히고 뭐 이렇게 부딪히는데 살면서 그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유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예. 이제 아까 말씀. 예. 그냥 있는 거지. 이걸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유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항상 그거를 이제 유지하는 게좀 많이 들어요. 항상 이가 힘들더라고요. 계속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힘들죠? 그냥 있는 건데. 이건 그냥 이것인데. 네, 이건데 네. 내가 생각이 힘들어서 그런가? 이건 어떤 경계가 아니고 내가 챙기거나 이렇게 뭐 어떤 대상으로서 이렇게 유지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있어요. 그냥. 근데 항상 이 사실인 것이죠. 변함없는 거는. 그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물론 이제 뭔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착각, 뭔가 사로잡히는 그 습관이 강하면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이거 법이 힘든 게 아니라 습관이 강한 것이 그게 안 속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직 공부가 이제 뭐 좀 안목이 분명하지 않은 거고 하여튼간 그런 거는 그 어떤 취미 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는 그 본인의 문제인 것이고 근데 진짜 이게 뭔가 이 공부의 어떤 의미나 어떤 그거를 아직 못 깨달으니까 딴 게 재미있는 거예요. 아직. 그게 뭔가 재미가 있고 그런데 의미를 두고 그게 뭔가 아직도 뭔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가지 우리가 헛된 거에 마음이 가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이거를 하고 난 뒤에요. 알고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제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림 그리고 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가 더 잘 됐대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거를 이제 자기를 볼 수 있었다. 이게 자꾸 자기를 보는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의 습관, 나의 네. 습관 뭐 이런 거. 예.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더 단단해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뭐 뭘 해라 말아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요. 뭘 하든 안 하든 이 사실 뿐이다. 변함없는 거는 그 말씀밖에는 뭐 드릴 수가 없죠. 마음 가는 대로 하겠죠 뭐. 근데 뭐 어디를 가든 이 마음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물론 좀 단순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못해요. 근데 마음이 하나에 이렇게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물론 이제 그 옛날에 거친 경계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던 그런 것들은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야. 무상함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시간을 이 공부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거에 내가 시간 낭비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라면 그거를 만약에 저라면은 저 하지 말라 할 거예요. 내가 왜냐면은 저희 그 스승님도 하지 말라 했거든. 왜냐면 제가 글 쓰고 막 이런 데 뜻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글 쓰면서도 같이 해도 됩니까? 왜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지 마라 하니까 안 했어요. 왜요? 자꾸 이거를 상을 만드는 거예요. 상에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에 젖어들게 하는 거거든. 상에. 이 상 아닌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뭔가 거기에 이게 취착하고 재미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들러붙어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그 습관이 강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는, 밖에서 뭔가 즐거움을 얻으려는 그 습관성이 이게 달라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되게 힘든 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자꾸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요걸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나?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건 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할 게 없는 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할 게 없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할 게 없다니까 또 할 게 없다는 말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전체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뭘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자꾸만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직 멀었어.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몰라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뭐 이렇게 짧지만 짧은데 많은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 그 같이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물론 이제 각자가 뭐 이 회상에 오지 않더라도 각자가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어떤 도반이자 뭐 그런 경우라서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면 막 딴 얘기를 하는 거야. 딴 관심사, 어디 여행을 갔는데 어쩌고저쩌고. 근데 나는 그런 게 재미가 없거든요. 여전히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무슨 법문을 하면 무슨 말인지는 알죠. 근데 그게 자기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딴 데 관심이 많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이것처럼 재밌고 즐거운 게 없는데 그런 데서 자꾸 뭐 즐거움을 찾고 재미를 찾고 뭘 일을 벌리고 뭘 하고, 그게 참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 소식이 왔는데도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제대로 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 보면은 이 공부도 뭐 이 공부할 인연이 있는 사람만 공부하는가 보다. 왜냐면 그걸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막 이것밖에 없다고 했던 사람이 딴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이것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알면 여한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인연이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좀 보는 게 다르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이렇게 깨닫는 거는 어렵지 않는데 이게 분명해지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머지가 사라지는 거는. 그게 참 그래서 그게 아무나 하는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뭐 어쩌겠어요. 마음에 딴 게 있는데. 저는 다른 거는 뭐 마음에 들어오기는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그게 뭔가 무상하다는 게 보이면 내가 그 무상한 거에 에너지를 쏟고 막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 같고 자꾸 헛개비하고 씨름해봐야 그 시간 낭비 아닌가? 그냥 그건 뭐지? 그냥 습관을 못 놓은 거야. 거기서 얻는 즐거움, 쾌락. 그거를 못 놓은 거야.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는. 그래 습관성. 그거를 못 놓은 것이지. 그런데 그런 데서 얻는 즐거움이 남아있으면 법안이 밝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습관성이 많이 남으면 나올수록 눈을 가리거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게 분명해지기 전에는 이 습관이 이렇게 항복하는 것도 법안이 밝아지는데 아주 중요해. 그래서 그 힘과 안목이 같이 가거든요. 힘을 이거 딴 데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이것만이 중요하고 이 힘만이 이렇게 다른 거에 마음이 없어지면 이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거는 왜냐하면 똑같은 힘을 여러 가지로 쓰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마음을 두면 딴 데 마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게 힘이 붙겠죠. 근데 이게 힘이 붙고 눈에 가리고 있던 그 추구하는 어떤 그 마음, 막 들뜬 마음이 가라앉다 보면 잘 보여요, 세상이. 그럼 안목이 밝아지겠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래서 힘과 안목은 이게 분명해질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고, 그게 분명해지고 나서는 상관없어요. 취미생활을 해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온갖 이 관심을 여기에 두어도 쉽지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취미생활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근데 그때는 안 속으면서 걸림없이 할 수 있고 지금은 이게 막 뭔가가 따로 있는 느낌 속에서 하는 거예요. 밟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하셔도 돼요. 네, 네. 또 새로 오신 분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저 뒤에 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뭔가 뭘 가르치는지 와닿던가요? 이게 분명하진 않던가요? 이게. 그러면 이 공부 오래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관심은 계속 많이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한 경험을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예. 아니면 요 가까이 와서 예. 얘기가 잘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소리가요? 네.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잘 안 들려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듣고 싶어가지고, 여기 그냥 멀리 앉으셔도 돼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선생님 말씀하고 예. 말씀하시는 분 말을 다 들어야 되니까 예. 마이크를 좀 안 예. 울려요?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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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예. 됐어, 됐어. 여기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내적인 현실에 대해서 예. 선생님이랑 구체적으로 소통하는 게 꼭 필요한 건지 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내적으로 어떤 과정에 있고 아. 내가 어떻다 하는 거를 선생님이랑 소통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지금 예, 예. 뭐, 그게 이제 중요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하는데, 왜냐면은, 그 어떤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장애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있어요.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근데, 그 문제가,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깨달으면서 많은 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극적인 경험도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체가 없고, 아,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구나라는 순간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이 자기 마음에 그만큼 중요하게 차지했던 부분은 자기한테 가장 아주 강력한 장애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그 어떻게 보면 도미노가 묻어지듯이 해소될 수 있는, 밝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어떤 그러는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내면을 공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 이게 더 이상 이게 삶의 의미가 없다 싶은 사람들은 와서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선택인 것이죠.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문제가 자기 가치관하고 의존하고 두 가지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가치관하고 의존이라는 걸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예. 실험을 굉장히 오랫동안 예. 하다가 사람입니까? 네네. 예. 굉장히 실험을 오랫동안 하다가 예. 이제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하루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마음고생이 너무 예. 심해서. 예. 근데 그 다음날 문득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네. 예. 잃는 것도 없네. 과거도 없네. 예. 그러면 없어졌다고 울 필요도 없고. 예. 그냥 있는 거네. 그런 체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 그러면서 그게 한 열흘 정도 갔어요, 제가.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내 가치관을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습고 일단 예. 우습고 달라 보이고 예.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바라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살짝 불안했어요. 예. 살짝 불안한데 가만히 느껴보니까 내가 기대를 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예. 근데 그 기대라는 느낌이 예전에는 항상 결핍이라는 거랑 연결됐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다는 거는 내가 그게 없다는 것이니까 항상 내가 바라는 거는 나의 결핍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바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거 사탕이야? 하는 것처럼 처음 단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며칠 있다가는 노래를 막 듣는데 여러 가지 노래를 듣는데 거기에서 전해지는 정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느껴지면서 이러다가 내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럼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니까요. 예. 기대라는 거. 그러면서 이거 하려고 왔구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그래가지고 되게 가슴이 벅차고 제 생일이라는 걸
아, 태어나는 게 되게 축복할 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뭔가 굉장히 자유롭고 온전하고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그 심한 스트레스 시달리다가 열흘 동안 완전히 붕붕 떠서 지냈거든요. 실제로 이제 바깥에서 누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 저 사람이 바깥을 통해서 자기 안을 보는 거네. 아, 이거구나 싶은 생각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뭘 말하는지도 알 것 같고, 뭘 원하는지도 알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살 때는 여기야, 여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또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진짜 눈알이 안으로 뒤집어졌다가 다시 바깥으로 확 뒤집어지는 현실이 전복이 한번 완전히 됐다가 다시 또 원래로 다시 돌아가는. 완전히 전복이 되는 그런 원래대로. 네, 이전처럼 돌아간 듯한. 완전히 100%. 그래서 현실이 완전히 전복이 됐다가 또 전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차에 고통이 뭔가 뭐 이런 거 다시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여기 선생님이랑 접속이 돼가지고 이제 아디아 샨티 책을 읽어보는데 비슷한 거예요, 여정이. 제가 느끼기에. 근데 항상 제가 헤매다가도 늘 돌아오는 곳은 이런 공부를 하는 집 앞이라 이제 이번에는 헤매더라도 이제 요 앞에서 끝내자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게 만약에 그 이전에 그 체험이 언제 일어났던 거죠, 그게? 그거는 한 달 정도 됐나? 아, 지금으로부터요? 네. 아, 그러면 또 원래대로 전복된 듯한 그거는 열흘 후에? 열흘 후에 서서히 해서 그럼 한 20일 전에 지금 또, 한 달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아, 한 달 안에 일어났어요? 그럼 그 이전에도 뭐 이런 공부를 하셨나요? 그 막, 이전에도 가치관 뭐 이렇게 막 힘들 때, 이전에도 사실은 마음 공부나 정신세계 쪽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10년 전에도 약간 비슷한 체험 같은 게 있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렇게 분명하진 않았고, 그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아무튼 창가에 앉아 있는데 뭐가 하늘에서 뭐가 너무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뭐 이렇게 하늘에서 꽃이 떨어진다고 그래야 될까? 근데 그때는 그냥 그거를 그냥 지나갔던 것 같고, 이번에는 좀 분명한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현실이 완전히 전복이 되지? 눈알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눈알이 어떻게 확 뒤집어지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명히 고통스러울 때는 내가 있고 고통이 있어서 두 개로 확 쪼개지는 거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그때는 열흘간은 안 쪼개졌어요? 그때는 그때는 초반에는 정말 안 쪼개졌던 것 같고 그 생각도 없었고요. 그 되게 뭔가 힘들어하다가 TV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의식이 없었거든요. TV 볼 때.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또 내가 있고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내가 있고 고통이 분명 있는데 이거. 그리고 스님 자승자박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순간적으로 끊임없이 사로잡히고 얽매이는데 자승자박이라고 하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나는 내가 진짜 그 심정이 뭐냐면 어릴 때 교회 가니까 다 사람은 다 원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난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죄를 지었다고 할까? 그게 억울해서 교회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심정일 것 같긴 해요. 난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죄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그 말에 그 어떤 그 의도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는 이제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억울할 수 있죠. 그런.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전에 뭐 불교 뭐 명상이나 참선 이런 건 안 하시고 그냥 뭐 영성의 서적이나 이런 거 보신 거? 대학 때부터 정신세계 쪽에는 계속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도 보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 속에서 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언어로 표현되는 그런 세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 법문 중에 이겁니다 하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하면 이게 감이 옵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딱 하시면 아무 생각 없어지죠. 아무 생각이 그냥 없어져요. 네. 생각만 없어지고. 그냥 선명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상은 아니지만 아무 생각이나 내용이 아닌 이게 네. 그러니까 뭐라고 따로 할 수는 없죠. 없지만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떤 소리가 일어나든 생각이 일어나든 아니면 집 사물이 드러나든 이거는 늘 똑같죠. 네. 모양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모양이라는 실체도 없어. 왜냐하면은 뭐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때만 그런 모양으로 보일 뿐이지 이 드러나는 대상은 뭐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은 공감을 하십니까? 드러나는 대상이 왜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드러나지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지 실체가 있다 하거든. 네. 실체라는 거는 네. 1시간 전이나 지금이나 1시간 후나 똑같은 것으로서 있어야지 그걸 실체라고 하지. 1시간 전, 지금, 1시간 후에 변하는 거는 그게 실체라고 모양은 그렇지만 실체에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의미거든요. 네. 그렇죠? 모양은 있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또 모양이 있음이 또 본질적으로는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또 이것이 일어나는 바탕은 변함없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어떤 세상이 불편하게 갈등으로 느껴지는 그런 때나 네. 아무 일 없을 때나 이게 달라집니까? 이건 달라지죠. 그렇죠? 이건 달라지지 않죠. 네. 그러면 그런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뭐가 일어난 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다른 바가 없죠. 그 감정, 이원성, 불편함, 갈등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어나는 무상한 것이죠. 마치 정해져 있는 모습이 아닌 근데 그 순간에만 그렇게 그걸 우리가 나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사된다. 실체가 있으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뜻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정해진 모습은 없는데 실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다가 그게 24시간 지속되던가요? 24시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건 이렇게 할 때요. 아니 그 안 할 때 그러면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 불편한 감정이 네. 똑같은 강도나 똑같은 모양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24시간 지속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24시간 지속되진 않죠. 그렇죠? 네. 1시간도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근데 생각이 똑같은 감정이야라고 해석할 뿐이지.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뿐인데 원래는 이제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생각이 이렇게 투사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것이 이렇게 투사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거라는 거지. 진짜 나는 이거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 어떤 문제에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도 무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하는 것도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예.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거는 무상하고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거지. 나다 하는 것도. 근데 눈을 감아도 내가 나다 하는 건 정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깊은 잠에 들어갈 때 있습니까? 그리고 먼 일에 몰두할 때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너무도 정교하고 미세하고 고질적인 생각이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럼 내가 하는 것도 찰나적인. 그렇죠. 나가 아니라 나 하는 이거지. 진짜는. 너 그렇죠.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똥막대기가 나지. 내가 아니라 똥막대기가 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에이 그럼 똥막대기 하고 있죠. 네. 나 해보세요. 똥막대기. 똥막대기.
말은 소리는 달라졌죠. 근데 요거는 달라졌습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나다 하는 건 벌써 나라는 말에 떨어진 거고 생각에 떨어진 거고 네. 나 할 때나 지금 이거나 똑같은 거라. 네.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나라는 테두리에 가둘 수 없는 네. 소리가 이거고 나 하는 게 이거고 똥막대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이전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소리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세계도 나오고 똥막대기도 나오고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 내가 아니라 나도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한 생각 일어나. 그러면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 이원성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나는 원래 이거에도 원래 이것뿐이라는 거. 원래 이것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사들은 뭐야? 우리가 도가 뭡니까라고 물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흔히 지금 하는 말로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선사들은 똥막대기니라 그러거든. 이게 진짜 나를 안 가르친 게 아니야. 정확하게 100%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똥막대기 그 모양에 떨어지니까. 내가 도가 뭡니까? 그럼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선사도 똥막대기니라 그러거든. 이거를 말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똥막대기 하면 똥막대기에 떨어지고 그러면 나에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 모양 이전에 나 하든 너 하든 똥막대기 하든 하늘 하든 땅 하든 산하대지 하든 이거 하든 이거라는 거야. 이게 진짜 나라는 거야. 내가 아니라 이거라는 게 이게 진짜 나라는 거지.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야. 이게 나라는 거야. 노.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는 것도 이거고 몰랐어요 하는 것도 이거지. 그래서 알고 모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벌써 있는데 여기에 깨닫기 전에 이미 깨달았다 해도 이거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이건데 다시 뭘 하겠어요. 늘 이건데. 늘 이건데. 늘 이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머리 굴릴 필요 없어. 이거라고 늘 이미 있잖아. 뭘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뿐이라고. 진짜 나는. 그래서 이걸 허공성이다. 원래 하나다. 원래 깨달아 있다. 원래 밝다. 이게 다 삼라만상을 다 비추고 있다. 이미 내가 노력할 필요 없이 이게 다 하고 있다. 이거는 항상 어릴 때도 이거 아니었나요? 어릴 때 내가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즐거울 때나 즐겁지 않을 때 늘 이거였어. 변함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 사실은. 근데 우리는 행복한 내용에 불행한 내용에 내가 안 내용에 모르는 내용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헤매 다녔던 거예요. 진짜 나는 돌이켜보지 못하고 진짜 나는 보지 못하고 보는 것도 아니죠. 보는 게 이거지. 따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괴로워 뒤집어진 적이 없었다니까? 뒤집어진 적이 없었다니까요?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것뿐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이거고 가치관에 맞네 안 맞네 옳고 그러네 그건 쓸데없어. 그거는 다 허망한 자기식의 꿈이거든. 아까도 꿈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꿈이라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분별이 그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걸 강요할 수도 없어. 이거는 나한테는 옳은 일이 되지만 저 사람한테는 옳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는 자기식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밖에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 외 무물,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
이것뿐이에요. 이거 밖에 뭐가 있죠라고 하는 것도 이 일이라. 이걸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자꾸 현상만 쫓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있었고 저럴 때도 있었고 뭐 안을 받고 밖을 받고 이거 현상이거든요. 이거라니까 그냥 여기에서 안을 받다 밖을 받다 하고 있었던 거지. 이것뿐입니다 하는 게 항상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손도 들기도 하고 뭐 또 똥막대기 하든 뭐 마삼근 하든 아니면은 뭐 어디서 왔습니까 하든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죠. 이것뿐이었죠. 네. 이걸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늘 이러하고 여시아무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거예요. 들은 게 없어요. 여기에는 이것일 뿐이지 항상. 그러니까 들음 없이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법문에도 속지 말라고.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이 사실 뿐이니까. 항상 이 사실 뿐이니까. 엎어져도 이 사실이고 자빠져도 이 사실이고 행복해도 이 사실이고 불행해도 이 사실이고. 그래서 선수는 한 구덩이에 두 가지 흙이 없다. 한 구덩이에 100가지 흙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흙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모양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수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게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이 일이라는 거. 이것만이 변함없는 사실. 다른 건 다 변하고 무상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의 불행이 행복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그게 원래는 이 현상은 유동성에 변해. 물결이 머물러 있는 적이 없어. 물결이 고정돼 있으니까 물결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변하는 거는. 이 세계가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거예요. 나도 몰라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은 알 수 없어. 알아봐야 물결이라. 알아봐야 그거는 무상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할 수 없는 이 사실밖에 없다. 이뿐이다. 그래서 막 주구장창 하는 게 이 얘기죠. 딴 게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도 있고 이렇게 해도 있고 이렇게 해도 이거고 그죠? 이렇게 해도 이거고 이렇게 해도 이거고 이렇게 해도 이거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해도 이거고 나 해도 이거고 너 해도 이거고 하늘 해도 이거고 땅 산하대지가 다 이거라. 온 우주 삼라만상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고. 그래서 진짜 나는 무슨 일을 뭐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즉각.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이 눈앞에 현전해 있다. 눈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 이게. 그래서 목전, 즉금, 현용, 목전에서 바로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작용하고 있다. 막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현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하느님이고 이게 조물주예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불성이고 다른 건 없어. 나머지는 다 망상이야 망상.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는 어떤 그런 무상한 것들이라 이거죠. 이거 뭐 새롭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늘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나예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 이것만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죽는구나, 이것도 이게 투사되고 있다고, 분별. 그래서 우리가 생사에서 벗어난다 하는 게 이 말인 거예요. 나는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시 죽겠어요. 삶하는 것도 이거고 죽음하는 것도 이거지. 그러니까 죽음과 하나인 것은 죽을 수가 없어. 삶과 하나인 것은 살 수가 없고. 어떻게 삶인데 어찌 다시 살겠어. 죽음인데 어찌 다시 죽겠어요. 이게 이래서 이거는 그냥 일어난 환상에 속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것일 뿐이지 뭐 속아도 이거고 안 속아도 이거예요 사실. 아무 일이 없어요 본래. 깨달았다 해도 헛거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헛거야. 이거 곧바로 가르치고 있죠. 이거
저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 사실이에요. 모든 게 다 이 사실. 그래서 마음법이 다 귀일 하나로 돌아온다. 이거다. 모든 것이 이것이다. 다 돌아와 버리면 이것과 모든 것 사이에 둘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요. 이것뿐이다. 항상. 그래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끊어지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걸 본래 무생사, 알 필요도 없고, 체득할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어. 우리가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이지. 늘 이건데 어떻게 알고. 근데도 또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꿈의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 또 이게 뭔가 힘이 붙어가지고 장애가 없을 때가 있고, 좀 장애가 있을 때가 있구나. 근데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다른 일이 아니구나. 또 그것도 보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건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끝났어. 근데 너 또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하라. 왜냐하면 또 우리가 예전에 습관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괴로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건 자기의 정체성이 몸과 마음에 떨어지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원래 이거거든. 변함없는. 이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이거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법문을 이 자리에서 들으셔야 돼요. 딴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스스로 비추듯이 거울. 이것뿐이거든. 또 질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잘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것도 하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또 무슨 그런 일이 있나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실일 뿐임을 이렇게 잘 보세요. 제대로 이렇게 와닿았다면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연락을 주셔도 돼요. 또 공부하다 보면 헤매 다니거든요. 우리 이 분별에 떨어지는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 이런 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정신을 바짝 차리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와닿으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게 야단 맞는 일밖에 없어요. 또 다 경계에 떨어지면 또 정신 바짝 차리게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방할이라는 건 그거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것이지 딴 게 경계에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릴 어떤 의도적인 노력은 아니지만 뭔가 조작하려는 마음에서 탁 놓아지는 게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거죠. 잘 안 들립니까? 또 들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예.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또 의문이 생기고 시고 그러시면 그게 잘 나오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봐야 될 문제겠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늘 이거니까. 시간이 다 끝나야 되는 거죠. 예. 그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